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쉽게 알려드리는 박스커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커피를 집에서 자주 내려 마시는 분들을 위해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페에서 맛있게 먹었던 커피의 원두를 구매하고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많이 내려 마실 텐데요. 혹시 왜 똑같은 콩인데도 불구하고 전문 바리스타가 내려줄 때랑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실 때랑 맛이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분명 카페에서 마셨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집에서 내려 마시니 원하는 만큼의 맛이 안 나와서 실망하신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거, 맛있게 내려 마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전자가 필요하고요. 주전자는 온도가 조절되는 게 있고 조절되지 않는 게 있는데 딱히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커피를 내릴 때 그냥 최대한 뜨거운 상태로 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먹히기 때문에 주전자는 그냥 물을 데울 수 있는 주전자라면 어떤 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엔 커피를 분사할 때 쓰는 핸드밀이 있죠. 핸드밀 혹은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직접 수동으로 갈면은 핸드밀, 전기를 꼽아서 전동으로 갈면은 뭐 전동 그라인더, 전동 커피 그라인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다음으로 필터를 꽂아서 쓰는 드리퍼가 있고요. 드리퍼에서 내려진 커피를 받는 드립 서버가 있고 가장 중요한 마시는 원두가 있고 이거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두메르소 내추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샵에 가셔서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울이 있죠. 제가 이렇게 왜 소개를 드리냐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도구들은 웬만큼 다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저울을 빼놓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울은 커피를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일까요? 커피도 우리가 다른 요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레시피가 있습니다. 레시피란 것은 어떤 요리를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맛을 뽑아내기 위해 요리를 하는 방법과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이 방법을 서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저울과 같이 수치화해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커피의 양과 물의 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커피를 내릴 때 커피는 이만큼 갈면 돼, 물은 이만큼 부으면 돼 라고 말하며 서로 간에 레시피를 공유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커피의 특성상 로스팅이나 생두 원산지에 따라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스푼, 두 스푼과도 같이 부피로 양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물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 집에 계량컵이 있어 밀리리터로 정확하게 계량의 물을 부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주전자로 물을 부어야 되는데 계량컵에다가 먼저 물을 부은 다음에 핸드드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울을 사용해서 커피를 내려볼 건데요. 먼저 커피의 양을 재야겠죠. 1인분에 13g에서 14g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커피를 내려 마셔 볼게요. 14g 정도의 커피를 준비했고요. 14g이면은 혼자서 마시기에는 충분한 양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1인분에 14g이라고 하면은 2인분에는 28g이겠죠? 저울을 쓰지 않는다면은 이 비율을 내가 측정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서 어제 마셨던 커피가 내가 몇 g의 커피를 써서 몇 g의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맛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사용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커피의 양, 자신이 붓는 물의 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g 정도니까 담는 양의 16배인 224g의 물을 부어줄 거예요. 13.7g이라 그거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림잡아서 그냥 14g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처럼 커피를 내릴 때 커피의 양과 물의 양의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율만 지키면은 1인분이 됐던 2인분이 됐던 어제 마시건 오늘 마시건 비슷한 뉘앙스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담는 양 대비 많은 물을 부으면은 예를 들어서 1대 16이 아닌 1대 20, 1대 30의 비율을 가진 채로 커피를 내리게 되면은 커피가 연해지겠죠? 물을 그만큼 많이 부어서 희석한 거니까. 반면에 담는 양 대비 물의 양을 적게 부으면은 커피가 굉장히 진해지겠죠. 하지만 오늘 내릴 커피 레시피는 1대 16의 비율로 총 224g의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붓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담는 양의 3배에 달하는 물을 부어줘서 커피를 먼저 뜸들여 주는 겁니다. 커피 중간에 이렇게 홀을 파주는 이유는 커피가 물과 접촉할 때 조금 더 골고루 접촉하라고 해주는 거고요. 14g의 3배인 42g의 물을 먼저 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골고루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을 조금 늦게 쟀네요. 한 10초 정도 오버된 것 같은데 원래는 45초 정도 뜸을 들이는 게 맞습니다. 흔들어주는 이유는 커피와 물이 골고루 접촉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고요. 30초에 아까 얘기했던 16배의 물인 총 224g이 될 때까지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저울을 사용해 사용하는 커피의 양, 붓는 물의 양, 이 둘 간의 비율을 지켜주면 아마 카페에서 마시던 드립커피와 비슷한 뉘앙스의 커피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를 분쇄하는 그라인더나 물을 정수하는 정수 필터 등 장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계량의 비율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이 커피 성분을 가져오게끔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이 그날 커피의 컨디션에 따른 핸드드립 레시피를 만들 때도 이처럼 저울을 사용해 커피와 물의 비율을 생각하며 내린답니다. 비율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붓는 물의 양이 사용한 커피의 양보다 많으면 당연히 커피는 연해질 거고 커피 양보다 물을 적게 부으면 커피는 진해지겠죠? 물론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조절해서 진하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먼저 커피와 물의 비율을 맞춰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상업용 저울들도 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저울과 같이 타이머 기능이 달린 저울을 5만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저울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림잡아서 커피를 내리지 말고 저울을 사용해 커피를 내려보세요. 시간이 난다면 오늘 내린 커피의 레시피를 기록해두고 다음에 커피를 내릴 때 비교해서 맛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핸드드립 실력이 금방금방 늘 겁니다. 또한 저희 박스와 같은 로스터리에서 원두를 구매하면 커피를 몇 대 몇의 비율로 내려 마실 때 가장 맛있는지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많으니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커피 강의를 찍는 게 아직 굉장히 어색한 단계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스 초이스 박스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